상원이 오늘 공화당에서 상정한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합헌 55대 위헌 45로 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항체를 공급하는 약물을 주사하면 코로나19 입원과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가 미네소타주에서도 보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올해 여름 도쿄를 대신해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5만 1,112명 늘어난 2,538만 6,596명, 사망자는 1,796명이 늘어 42만 3,65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1,972명이 늘어 134만 7,667명, 사망자는 219명이 늘어 4만 2,54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143명이 늘어나 66만 6,951명,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2만 972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267명이 늘어 24만 4,899명, 사망자는 23명이 늘어 6,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공화당에서 상정한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합헌 55대 위헌 45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탄핵 심판 위헌 여부에 대한 표결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합헌 55대 위헌 45로 부결됐습니다. 밋 롬니, 벤 세스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탄핵 심판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표결로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은 진행되게 됐지만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공화당 의원 45명이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중 1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취임을 앞두고 분열을 우려해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하원이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트럼프 탄핵 심판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은 서면 제출이 마감되는 다음 달 9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에 조달하기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산을 우선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기관 조달 시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제 부품으로 미국 노동자가 만든 미국 제품에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달러를 쓰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바이 아메리칸을 현실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내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역외 생산을 하던 허점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 조치는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크고 작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대한 재건을 위해 제조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는 미국 제품 구매와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관리-감독하는 고위직책이 신설됩니다. 연방정부가 연간 조달계약에 지출하는 규모는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정책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방향이 일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미국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 지지율이 60%대 중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45%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약 20%포인트 높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X가 지난 21일부터 22일 성인 9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3%,
부정평가는 37%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일부터 15일 바이든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68%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갤럽의 첫 조사 결과 역시 6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해 취임 첫 주 지지율을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합니다. 취임 첫 사흘을 놓고 진행되는 갤럽의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일 조사가 시작된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4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첫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밑돈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60%대 중후반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68%,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66%,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72%,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6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플로리다주에 사무실을 오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무실을 통해서 각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도 출범합니다. 최근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 사무실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무실은 25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신과 공식적인 발언, 미국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활동 등을 담당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미국인들을 위한 챔피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보와 조직, 공개 활동을 통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의제를 이행하는 게 사무소의 주요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무실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퇴임일인 지난 20일 고별연설에서 차기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뒤 대통령직에 재도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무실을 연 어제는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냈습니다. 한편 사무실 개설과 맞물려 전 백악관 참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할 싱크탱크를 출범시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예산국장을 지낸 러스 보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미국 재건센터와 미국 재건행동 2개 단체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항체를 공급하는 약물을 주사하면 코로나19 입원과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는 고령자 또는 다른 심각한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하지 못했더라도 2가지 항체를 동시 투여할 경우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70%까지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도 자사의 약물 조합을 통해 연구 결과 코로나19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 과학지에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며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검토도 거치지 않은 단계입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은 연구가 계속되는 중이지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일부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 항체를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당국의 의약품 허가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기센드 연구진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존재하며 증식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효소 성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새로운 공격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가 미네소타주에서도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질 변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5일 미네소타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강한 브라질 변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브라질에 다녀왔고 증세는 이달 첫 주 들어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 당국은 무작위로 시행하고 있는 혈액 샘플에 DNA 염기 서열 정보를 해독하는 과정인 게놈 시퀀싱의 분석을 통해 이번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현재 격리 중입니다. 얀 멜컴 미네소타 보건국장은 성명에서 우리의 검사 프로그램이 이 사례를 확인하도록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플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모든 미네소타 주민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변이가 보고되는데 브라질 변이는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이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P.1으로 불리는 브라질 변이 코로나19는 브라질에서 일본 도쿄로 입국한 여행객 4명에게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지난주 영국 변이의 치명률이 기존보다 30%까지 높을 수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남아공과 브라질의 변이가 치명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남아공 변이는 미국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에 천 마스크를 덧대서 두 겹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면서 천 마스크 아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최대의 보호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겹쳐 쓰는 건 상식이라면서 물리적으로 한 겹 위에 또 한 겹을 놓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 마스크를 쓰거나 N95 수준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마스크 겹쳐 쓰기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사람들이 두 개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목격되자 이런 관행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 시를 낭송한 22세 시인인 아만다 고먼과 핏 부리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마스크를 겹쳐 쓰기 한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천 마스크 아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최대의 보호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마스크가 필터 역할을 하고 천이 추가적인 층을 더해주면서 마스크가 얼굴에 딱 맞도록 해준다며 연구에 따르면 천과 수술용 마스크의 겹쳐 쓰기는 미세한 침방울과 입자를 50에서 70% 차단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DC는 적어도 두 겹의 촘촘하게 짠 면직물을 가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올해 일본의 도쿄 하계올림픽은 다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도쿄를 대신해서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 하계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7월로 1년 연기됐지만 최근 다시 취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지미 파트로니스 최고 재무책임관은 25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고 2021년 올림픽 개최지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구체적으로는 플로리다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지도부가 2021년 올림픽 개최에 대해 사적으로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면서 플로리다에 개최지 선정팀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지사가 빠른 백신 보급을 위해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면서 다른 주와는 달리 백신이 신속히 배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하든 간에 플로리다주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겠다며 위원장의 회신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 지폐에 새겨진 인물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들어가 있지만 노예제 찬성과 원주민 탄압 전력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여성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20 지폐의 인물을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으로 바꾸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재무부가 해리엇 터브먼을 $20 신권에 넣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기 위해 조치 중이라며 지폐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리엇 터브먼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흑인 노예로 태어난 터브먼은 출신지에서 도망친 뒤 다른 흑인들을 노예제에서 탈출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하고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현재 $20를 장식하고 있는 잭슨 전 대통령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지만 노예제 찬성과 원주 및 탄압 전력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의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을 터브먼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대두됐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 들어 추진이 보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슨 전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칭할 정도로 열렬한 팬으로 취임 직후 집무실 책상 근처에 잭슨의 초상화를 걸고 묘지와 생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완치자가 백신을 맞은 뒤 수시간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2월 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고 완치한 한 남성이 21일 백신을 맞고 수시간 뒤에 사망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맞은 백신은 플레이서 카운티 보건당국에서 공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숨진 주민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코로나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병될 확률은 10만 분의 1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확진 이력자도 재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력설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은행들은 다음 주부터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개인 송금을 하는 은행 고객에 한해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CBB뱅크와 오픈뱅크 역시 각각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 송금하는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25일 한인을 포함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은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월 피터구 뉴욕시의원의 주도로 상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통과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현행 아동시민권법에 따르면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시민권을 받지 못해 추방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1년에 400개씩 총 4,000개의 노점상에 허가를 내주는 조례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에 소기업은 물론 5개 보로 주요 비즈니스 개선지구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미 3,000개 이상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 뉴욕시에 노점상 수가 증가하게 되면 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데일리뉴스는 NYPD가 현재 고위직 경관들에게 배정된 테이저건을 순찰 인력에 배치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저건의 수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NYPD가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7,425정으로 이 중 2,876정은 현장 순찰 경관들이 아닌 고위 경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 7,425정이 모두 활용될 경우 시 전역 관할경찰서 77곳에서 3교대 순찰 인력 모두가 테이저건을 장비하고 순찰 임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올해 605정의 테이저건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4월부터 에어비앤비 숙박에 4%의 판매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를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에어비앤비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재정 위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서 얻는 수익은 첫 해에만 $10,00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에는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